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는 우리가 임플란트 스테빌리티를 이제 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총 주제는 임플란트 언제, 어떻게 로딩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예, 사실 이거는 좀 굉장히 긴 토픽이기도 하고, 해서, 또, 오늘 아침에 제가 얘기했듯이, 저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하고, 임플란트를 시작하게 된 동기이기도 합니다. 임플란트를 신고, 뭐 몇 개월 기다렸다가 로딩하는 거, 그게 아니라, 신고 바로 로딩을 하기를 굉장히 원했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임플란트를 처음 시작할 때도, 이미디얼 로딩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걸 배우기 위해서 또 미국까지 가서 공부도 했고, 지금도 역시 이미디얼 로딩, 그다음에 얼리 로딩, 그걸 위해서 저의 젊음과 저의 청춘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임플란트를 신고 어떻게 하십니까? 3개월, 6개월 기다리셨다가, 서브멀지에서 기다리셨다가, 언커버리 하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느 분은 즉시 로딩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느 분은 좀 뭐 한두 달 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 기준을 우리 한번 세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로딩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한 케이스를 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2007년도인가 했던 그 케이스인데 항상 상하게 로딩을 할 때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이쪽에 10번대에 6mm, 6mm, 7mm의 잔존골이 존재하는 그런 케이스고, 반대쪽을 보게 되면 거의 뭐 잔존골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뭐 7, 8개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환자는 어느 쪽이든지 씹어야 되기 때문에,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쪽에 얼리 로딩을 실시했던 그런 케이스인데요. 보통 6mm, 6mm, 7mm면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하고 뭐 신고 기다리는 그런 건데, 이 케이스에서는 저희가 507, 508 임플란트를 씌우면서 클래스2 CMI 픽세이션을 만들면서 거의 즉시 로딩이나 얼리 로딩을 했던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리치는 굉장히 넓고, 반대쪽에도 지금 임플란트 심어야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SCA의 S림을 이용해서 뭐 거의 플랩리스로 임플란트를 4개를 신입하고, 거의 뭐 35N에서 45N을 얻었죠. 2007년도 7월 2일 날 신입이 됐죠. 클래스2 CMI 픽세이션. 굉장히 고전력도 좋았고요. 양쪽에 동일하게 같은 날 신입을 했던 케이스고, 즉시 뭐 로딩을 한 것이 아니라, 뭐 2주에 뭐 이제 스티치 아웃을 하고, 임프레션을 체득하고, 그리고 2주 후에 뭐 로딩을 했던 케이스죠. 반대쪽에도 지금 이쪽에는 레터럴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긴 임플란트가 신입이 됐고, 10번 때는 크레스트 어프로치니까 짧은 임플란트가 신입됐고, 한 달 후에 지금 보시면은 파이널 브릿지, 이제 최종 부착물이 들어간 케이스죠. 그러니까 뭐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 한 것도 아니고, 프로그레시브 로딩을 한 것도 아니고, 즉시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을 한 달 만에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당연히 교합은 심스탁이 거의 하나 빠질랑 말랑할 정도, 그러니까 이게 살짝 다물었을 때 꽉 물면 심스탁이 이렇게 안 빠질 정도, 그 정도가 가장 아이디어한 오클루전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교합을 맞추어 줬고요. 2007년도 했다 그랬죠? 11년도에 아주 멀쩡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2014년 7년 후의 모습인데 굉장히 훌륭하게 브릿지가 보철물이 견디고 있고 임플란트도 주변에 본노수 없이 다 성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상악 구치부에 본도 별로 좋지 않고 양도 별로 많지 않은 곳에 사악이 한 달 만에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을 가지고 로딩을 했던 거죠. 그게 2007년도 제가 했던 프로토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나는 왜 임플란트 심고 3개월 이상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나는 왜 서브멀지를 하고 다시 또 3개월 후에 언커버리를 하고 또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걸까? 거의 습관처럼 한번 그렇게 이제 하기 시작하면 뭐 바꾸질 못하죠. 어떻게 다르게 바꾸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왜 그럴까? 우리가 처음에 임플란트를 배울 때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준 거죠. 자, 심고 기다리고 안전하게 기다리고 그 다음에 열어야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브레너마 교수가 이게 임플란트를 개발하고 얘기를 할 때 그렇게 롱 힐링 타임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많은 이제 리서처들이 여기에 대한 이론을 얘기하고 시작했죠. 다시 말하면 임플란트 심고 나면 주변의 본이 네크로시스 된다. 그래서 그 네크로시스 된 본이 이제 다시 새로운 본으로 교체돼야 된다. 그죠? 당연한 얘기죠? 네. 그래서 기다리는 거다, 그때까지. 그게 뭐 3개월, 6개월 걸리는 거다. 두 번째는 뭐예요? 빠르게 리모델링 된 뉴 본은 거기에 로드를 견딜 만한 그런 덴시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덴시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약한 본에 로딩을 가했을 때 임플란트가 움직이라도 하면 보세븐트는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기다려야 된다. 그게 브레너마 교수가 얘기했던 거고 우리는 벌써 50년, 60년 동안 그거를 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처음에 임플란트 심었을 때는 이덴수 슬리츠의 임플란트가 신입되었습니다. 뭐 이게 파셜 유치학인 경우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뭐 뼈도 별로 없는 곳에 임플란트를 뭐 몇 개 심어가지고 브릿지를 위험하게 해야 되는 그런 시기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디자인도 이미디얼 로딩에 맞게 디자인되지 못했고 그리고 서지컬 프로토콜도 그냥 풍성하게 드릴링을 하고 탭하고 임플란트를 심었던 거죠. 또 역시 보철물도 캔틀레버를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에서 당연히 이미디얼 로딩은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프로토콜을 정해놨던 것인데요. 자, 이게 이제 조금씩 깨져가는데 우리가 ITI를 봤을 때 ITI는 넌 서브멀지잖아요. 무조건 서브멀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ITI가 나오면서 이게 넌 서브멀지가 됐고 그 넌 서브멀지 임플란트가 아주 우수하게 성공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브멀지된 임플란트하고 차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브멀지 타입의 브레너마 임플란트를 넌 서브멀지 시켜가지고 또 지켜봤더니 결과적으로 본노스라든가 그 성공률의 차이가 없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게 서브멀지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는 바이블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넌 서브멀지 해도 된다라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뭐 20년 전부터 넌 서브멀지 임플란트 했던 것이죠. 자, 또 하나 우리가 그러면 왜 이 롱 힐링 타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논문들이
아티클들이 엄청나게 이미디엇 로딩에 대한 성공률을 보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성공률은 거의 97%, 8%에 육박하는, 기다렸다가 로딩했던 거와 차이가 별로 없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미 그 펀메드에 들어가서 이미디엇 로딩을 쳐보시면 성공률이 엄청나게 높게 나오고 있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좀 그냥 어그레시브하고, 뭔가 기존의 질서에 만족하지 못하는 스타일이라면.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그걸 벗어나고 싶어 했는 건데, 그것 때문에 미국에 갔었던 거고, 자, 이미 논문을 뒤져보면은, 제가 93년도에 미국에 갔고, 90년도부터 임플란트 시작했는데, 84년도, 83년도에 이미 오버덴처를 가지고 이미디엇 로딩을 실시해서 성공률이 91%에서 98%에 이르는 높은 성공률을 보고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버덴처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덴처를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좋아하지 않지만, 어쨌든 제일 먼저 시도한 거는 이거였고요. 물론 그 4개의 임플란트를 엮어서 스프린팅 해놓고 위에 오버덴처 했겠죠. 그리고 하악에서만 했었고요. 그러니까 높은 성공률을 보여왔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파이오니아죠. 그때 84년도면은 이제 브레너막이 임플란트 65년도에 개발해가지고 만 20년이 지난 후에 얘기죠.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 닥터 폴 스니트만인데, 스니트만 교수인데, 보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하버드에서 교수 생활을 쭉 하고 계신, 그러면서 이미디엇 로딩의 거의 갓파더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클리니션이시고, 저처럼 키가 조금 자그마한, 제가 직접 뵀습니다. 근데 좀 자그마하시고, 물론 나보다는 크시겠지만은, 잘생겼죠. 제가 이분의 논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997년도에 10년 이미디엇 로딩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10년 전이면 그러면 언제입니까? 198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10년 동안 계속 10명의 환자를 팔로우업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했는데, 물론 여기서 서머리즈는 100%고 이미디엇 로딩은 84%의 성공률을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 실패했어야지 왜 83% 성공했냐라는 거죠. 자, 물론 우리는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이미디엇 로딩을 하지를 못하겠죠. 84%면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폴 스니트만 교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이미디엇 로딩의 파이오니어,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을 소개해드리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데니스 타나우 교수인데, 이 데니스 타나우 교수가 제가 미국에 유학을 하러 갔을 때, 95년부터 이분이 어떤 강의를 하고 보스턴을 다니셨냐면, 이미디엇 로딩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눈이 번쩍였죠. 야, 이분이 어떤 강의를 했냐면, 하악에 10개 임플란트를 신고, 그 중에 5개는 서브머지하고, 5개는 이미디엇 로딩을 했어요. 그런 실험을 이제 이 교수님이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5년 데이터를 97년도에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미디엇 로딩도 97%, 서브머지한 것도 97%.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미디엇 로딩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서브머지 하나, 이미디엇 로딩 하나, 될 거는 되고 안 될 건 안 된다라는 거를 얘기했고요. 저는 엄청난 이 관심을 가지고 이미디엇 로딩을 저는 미국 있을 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보척과 출신이기도 하지만 임플란트를 심는 서전으로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요. 이것이
예, 제가 좋아하는 두 개의 저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5개가 아니고 여기 4개를 더 심어서 4개는 썩멀지하고 5개는 임플란트 심고 이런 방법이었는데, 물론 뭐 이거는 지금 5개만 심어서 제가 한 케이스입니다만은, 자, 이렇게. 근데 그때 당시에는 벌써 97년도 이때 당시에는 이미디얼 로딩을 어떻게 했냐면 partial 이덴초스 하지 않았습니다. fully 이덴초스에서 크로스 아치 스프린팅을 했던 거죠. 크로스 아치 스프린팅.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자, 스크류 타입의 임플란트를 사용하고 TPS 같은 랍스레피스의 임플란트, 그리고 임플란트 심을 때 리니어하게 심지 말고 트라이파디즘으로 이렇게 아치 형태로 임플란트를 심어서 그것을 리지드하게 크로스 스프린팅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임플란트를 로딩을 하고서 할 때 임플란트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거죠. 모든 게. 자, 저는 미국에서 와가지고 제일 먼저 제가 했던 것이 뭐냐면 이미디얼 로딩에 대한 스터디였습니다. 제가 카톨릭 대학에 풀타임 교수로 있으면서 제가 했던 겁니다. 자, 한번 잘 보시면은, 그리고 2006년까지 9년 동안 팔로우업을 하면서 쭉 결과를 지켜봤던 건데, 잘 보시면은 이 풀아치에 23명의 환자에 125개, 그 다음에 전치부 멀티플에 7명 환자, 싱글에 21명의 환자. 그렇지만 여기 보세요. 포스테리어 멀티플에 67명의 환자에 214개가 심립이 됐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 제가 이미 풀아치 바이레터럴 캔틀레버가 아니라 크로스 아치 스프린팅을 한 이미디얼 로딩은 성공한다 라고 이미 보고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일은 뭐였냐면, 그러면 리니어 스프린팅 된 임플란트, 특히 구치부에서 리니어 스프린팅 임플란트를 이미디얼 로딩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이제 그 궁금증이 너무나 저한테 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직접 이제 제가 스터디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의지가 지금 보이죠? 67명의 환자에 214개 심립이 됐잖아요. 자, 이거는 지금 풀아치에 제가 했던 로딩 케이스, 이미디얼 로딩 케이스인데, 뭐 98년도로 돼 있죠. 지금 화학의 발치를 하면서 임플란트를 5개를 식립을 하고 가이드를 이용해서 브레너막 임플란트를 5개를 식립을, 익스터널, 그 당시에 익스터널 식립해서 그날로 당일날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슈처한 다음에 임프레션을 취득해서 이제 그 다음날 바로 세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밤을 새면서 이 위에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왜냐면 리지드 스프린팅을 해야 되니까 만들고 그 위에 템포라리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환자를 불러서 템포라리 브릿지를 연결해준. 그 열정도 대단했죠. 그때 제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미디얼 로딩에 대한 그 열정은 엄청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합치가 이제 덴처였기 때문에 뭐 더 좋은 컨디션이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15년이 지났을 때의 모습은 아주 엄청나게 훌륭한 결과였습니다. 즉 3개월, 6개월 기다리지 않고도 즉시 로딩을 했어도 성공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그건 되겠어. 근데 이제 여기 뭐 싱글이라든가 뭐 이게 2개짜리나 3개짜리 해가지고 이게 묶어서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리니어 스프린팅은 굉장히 레터럴 포스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약하고, 이것이 트라이파디즘을 이루게 되면 레터럴 포스에 강한데, 리니어하게 된 거, 이게 일자인 경우는 그냥 금방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치부는 리니어하게 심을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스프린팅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자, 가급적이면 3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즉각적으로 스프린팅을 해라. 네? 그래서 스테빌라이제이션 임플란트가 굉장히 키 팩터라고 이제 그런 정의를 내리고, 아무도 하지 않은
그 실험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환자한테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그 동물 실험을 했던 건데요. 98년도에 이제 박사 논문입니다. 이거는 박사 논문. 근데 양쪽에 임플란트를 3개씩 신입하고, 브레너박 임플란트예요. 3개 신입하고, 물론 스무스 서피스였습니다. 신입하고, 한쪽은 스프린팅하고, 한쪽은 넌 스프린팅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프린팅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거냐, 이미디얼 로딩에서 있는 거냐라는 걸 한번 보고 싶었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잘 보세요. 이 개는요, 개는 레터럴 포스를 바로 가합니다. 이게 뭐, 이게 수직적인 포스가 아니에요. 자, 이거 성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노멀한 포드를 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몇 개, 3개 임플란트가 페일이 돼서 성공률은 87% 정도 됐고, 2개는 넌 스프린팅 된 임플란트고 1개는 스프린팅 된 임플란트였는데, statistically no difference 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프린팅 한 거, 안 한 거의 차이는 별로 없었다라는, 그런 스타디였고요. 히스토모폴로지 파인딩은 똑같았습니다. 스프린팅 한 거, 안 한 거에 오세오 인투베이션의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러면 넌 스프린팅 해도 된다라고 결론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결과는 뭐냐면 이게 구치부에서도 이미디얼 로딩이 성공할 수 있구나. 뭔가 87%밖에 되지 않지만 뭔가 좀 바뀌게 되면은 95%, 97%, 거의 100%에 이르는 이미디얼 로딩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영감을 얻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98년부터 2007년, 2006년까지 계속적으로 이런 팔로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뉴턴 이상을 얻었고 2주 이내에 로딩을 한 게 얼리 로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디어 또는 얼리 로딩을 실시를 한 건데, 지금 보시면은 2개 심은 거 3개, 4개, 그 다음에 맨디블, 맥실라에서도 3개 심고 12명의 환자에 했었죠. 이분이 이제 상악구치부에 이미디어 로딩을 했던 첫 번째 환자입니다. 임플란트를 3개를 신입하고 당일날 바로 템포라리 브릿지를 해줬던 케이스인데요. 보시면은 뭐 간단하게 이때는 상악동에 대한 자신감도 없었던 98년도 롱 임플란트를 3개를 신입을 하고 펀칭해서 약간 벌리고 그 다음에 어버트모드 연결하고 슈처한 상태에서 이렇게 로딩. 자, 제가 잘하는 게 보첨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첨물을 바로 만들어서 껴줄 수가 있었는데 98년 11월 16일 브레너박 임플란트 롱 임플란트를 3개 신입했었죠. 아주 훌륭히 성공했고 밑에 보시면은 교합도 아주 정밀하게 이게 언더바이트 시키지 않고 했던 거고요. 자, 결국에 성공을 해서 6개월 후에 파이널 부착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99년, 2000년, 2012년까지 아주 성공적으로 했었고, 이분은 제가 계속적으로 지켜봤지만 2010년, 2020년까지 아주 훌륭하게 잘 쓰고 계십니다. 제가 그 이후로는 사진을 안 찍었습니다만은 역시 상악 구치부에서의 이미디얼 로딩 또는 얼리 로딩이 성공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스터디했던 이 포스테리어 멀티플의 이 임플란트가 91% 성공을 9년, 10년 동안에 성공하고 있었는데요. 차이점으로 보면은 풀아치 스프린팅의 성공률이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멀티플에서 스프린팅 된 거가 95, 91. 아주 마음에는 안 들죠. 이게 우리가 이제 이미디얼 로딩에 대한 프로토콜을 완벽하게 정립을 시키지 못했던 때라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결과가 여기서 저는
싱글은 이게 실패가 좀 있을 수 있구나. 이거 우리가 철저하게 잘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역시 그러면 멀티플 2개 이상을 묶어가지고 하게 되면 레터럴 포스라든지 그 마이크로 모션을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유리하구나 라는 그런 것들, 클리니컬 팁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계속적으로 이런 이미디얼 로딩, 얼리 로딩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거를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미디얼 로딩이나 얼리 로딩의 키 팩터로는 인서션 토크, 가급적이면 맥시멈 인서션 토크를 얻으려 노력해라. 그게 그러면 40입니까? 아니면 50입니까? 100입니까? 우리 100뉴턴 얻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100뉴턴을 얻으란 소리냐? 근데 그거는 맥시멈하고 좀 약간 물음표를 했죠. 좋은 건 아니라는 거고. 임플란트를 움직이지 않게 해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100마이크론 이상의 움직임이 있으면 오세븐 티슈는 깨지고, 그 다음에 파이브로 티슈가 그 안에 개재돼서 파이브로 티슈 인티그레이션이 된다. 곧 임플란트는 페일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마이크론 이내의 마이크로 모션이 될 수 있도록 스테빌라이제이션 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라고 우리는 지금도 이제 믿고 있는 바죠. 논문들을 쭉 요즘에 이게 들여다보게 되면 이제 이미디얼 로딩을 위한 프로토콜, 알고리즘을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이제 슈니트만 교수하고 도토항이 쓴 논문 중에서 이제 제가 한번 봤더니, 이미디얼 로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인서션 토크라고 인서션 토크가 40뉴턴 이상이고, PTB는 페리오 테스트가 마이너스 3 이하가 돼야 되고, ISQ는 65 이상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제 툴들을 만들어 놨어요. 인서션 토크 40뉴턴 이상, ISQ 65, PT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어 놨다는 거죠. 이것이 충족되면 로딩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임플란트 신고서 이것이 충족이 되는 순간에 로딩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논문을 뒤져보면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터디를 하게 돼도 보시면은 다 그런 건데, 인서션 토크 45, 40, 45, 40, 30, 35, 그러니까 30뉴턴이 좀 넘으면 이제 30뉴턴이 됐을 때는 이제 서머지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0뉴턴 넘으니까 이미디얼 로딩을 실시했고, 20뉴턴 되니까 이거는 서브멀지드예요. 서브멀지드. 그리고 30 되니까 이제 서브멀지 한 거죠. 40이 넘어갔을 때 이미디얼 로딩을 했고, 20뉴턴 됐고, 페리오 테스트 마이너스 1, 68이니까 서브멀지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했고요. 맨 밑에 거는 S는 성공했다는 뜻이고, F는 fail이죠. 보면 전부 다 S죠. S에 이 부분이 하나가 fail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머신 서피스에서 40뉴턴에 마이너스 3인데 이미디얼 로딩을 했는데 fail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머신 서피스면 다른 게 충족이 돼도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대부분 성공했다라는, 이렇게 이제 로딩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정립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알았네. 이제 그럼 이 정도 알고서 로딩하면 되겠네. 할 텐데요. 이 구강 내에 이건 엄청난 많은, 복잡하죠. 거기다가, 약한 본 있고, 본도 별로 없고, 사이너스 있고, 그 다음에 크라운도 크고, 레테럴 포스 가해지고, 캔틸레버에다가, 거기다가, 음식을 이렇게 딱딱한 거를 씹는 환자들, 저를 비롯해서, 저도 이런 오징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누룽지 좋아하고, 예? 그 다음에 이런 깍두기, 깍두기는 큰 문제 아니에요. 이것도 이게 연하지만 또 질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먹는 분들한테 이미디얼 로딩 해도 괜찮냐. 이런 게 있으니까. 100개를 심어서 1개 실패하면, 이제 우리가 좀, 안 하고 싶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 로딩, 얼리 로딩이나 이미디얼 로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못하고 있는, 아무리 논문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그렇게 안 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30년이 넘게 흐른 거고요. 자, 저는 재해석을 좀 하고 싶은데, 보면은, 자, 그러면, ISQ 65 이상 됐어. 그 다음에, 인서션 토크 40뉴턴 얻었어. 네? 그러면, 무조건 로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쉽지. 그렇게 하면 그냥 다 로딩하면 되지. 왜 안 하시는 거냐고요? 네? 애니책, 70뉴턴, 70 나오고, 인서션 토크 30, 40 나오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는지 잘 보시면, 우리가 임플란트를, 우리가 갈비뼈에다가 심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나무에다가 심는 거 아닙니다. 자, 나무에 심었어요. 40뉴턴 얻었어요. 그러면 로딩해도 얘는 똑같죠? 그대로 있는 거죠? 얘가 무슨 변합니까? 안 변하죠? 우리는 살아있는 뼈에 라이브 본에 심는 거죠. 그때 그러면 고전력을 잘 얻었다 그래서 얘가 아무런 그냥 다 성공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토탈 스토리 체인지라고 하는 거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처음에는 40뉴턴을 얻고 가다가, 그러니까 ISQ로 따지면 한 70, 80 얻고 가다가, 얘가 1주, 2주 가면서 이렇게 다운된다는 얘기죠. 쭉 다운돼서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이건 뭐지? 바로 이것 때문에 ISQ가 60이 되고 50이 되면은 로딩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애니책으로 재봐도 처음에는 65 갔다가 또 좀 떨어지고, 3주 되니까 58로 떨어지고, 4주 되니까 이게 떨어질지 모르는데 또 다행히 좀 올라가고, 어떨 때는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수가 있겠죠. 어떨 때는 내려가다가 올라가면 얘는 사는 거고, 어떤 거는 안 내려가고 쭉 올라가는 경우는 없겠습니까? 그것도 있죠. 있어요. 자, 이게 왜 이런 변화가 있는 거냐. 이거를 우리가 모르면 이미디얼 로딩이나 얼리 로딩을 할 수 없다라는 거고. 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그 이유는 뭐냐. 거기서 내가 이거 한번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올드본이잖아요. 올드본에 의해서 고전력을 딱 40을 얻었습니다. 그럼 얘가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 올드본이 이게 괴사가 된다. 요즘에는 네크로틱 되면서 흡수가 된다라는 거, 흡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쭉 없어지면서 여기에 새로운 본이 달라붙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플란트 심을 때 거기에 트라우마를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이 스트라만 그룹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는 저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이미디얼 로딩이나 얼리 로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bone fracture healing process라는 게 있는데, 본이 딱 부러졌을 때 그러면 거기에 헤마토마가 붙고 거기에 캘루스가 달라붙고 그 다음에 새로운 본들이 형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올드 본이 녹는다, 리접션 된다는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그냥 블러드가 차고 거기서 캘루스가 생기고 그냥 뼈가 빠바박
제가 잘 이걸 이해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드본이 이게 프랙처만 된 상태에서는 가만히 있고 거기에 세분이 달라붙는다라는 그런 거를 우리가 만약에 상상할 수 있다면, 근데 이제 이 프랙처 본에서는 스테빌레이션 이거 기부스 해야 되잖아요. 기부스를 안 하면 당연히 안 붙죠. 그건 이제 모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당연히 아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심은 임플란트는 30뉴턴, 20뉴턴, 30뉴턴, 40뉴턴의 고정이 얻어진 거지 얘가 안에서 흔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기부스 할 필요가 없죠. 로딩을 안 할 거면. 예, 로딩을 한다 해도, 만약에 이 뼈 그대로 얘가 유지만 된다면 로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스테빌리티 감소하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올드본 얘기했고, 뉴본이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발상을 제가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스테빌리티 딥을 없앨 수 있냐? 만약에 없앨 수 있다면, 다시 말하면, 한 번 얻어진 이 스테빌리티가 이게 쭉 유지가 된다면, 만약에 70이라고 하는 IST나 ISQ 70이라고 하는 그 수치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올라간다면, 여기는 우리는 오클루잘 폴스, 어떤 오클루잘 폴스가 해도 임플란트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마이크로 모션이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은 보스 엔팅이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이 딥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만약에 딥이 없다면, 죽은 본에 우리가 심었을 때 똑같다면, 우리는 맘 놓고, 30뉴턴, 40뉴턴 얻고, ISQ 70 얻은 다음에 로딩을 하면 되는 거죠.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딥이 문제인 겁니다.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여러분에게 퀘스천을 드릴 거예요. 자, 이 딥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스트라만 그룹이 어떻게 합니까? 이 뉴본의 형성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확 올려버리잖아요. 확 그냥 심자마자 그냥 뼈가 막 달라붙게끔 하자. 그건데, 야, 진짜 아무리 좋은, 서피스를 갖는다 해도, 그냥 그렇게 막 쏜살같이 뼈가 달라붙을 수 있겠냐. 이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이게 매스트레이션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시도가 좋긴 합니다. 이 그림을 잘 그렸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SLS 서피스 해가지고 각광을 받고 있는 서피스. 이건 막 이제 논문 나오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만족을 하지 못해요. 그거 갖고는 이미디얼 로딩을 할 수 있는 모든 게 대지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새로운 차트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 올드본이 녹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그리고 고정력을 내가 그 올드본에서 40을 얻었다면, 그러면서 또 거기 공간이 있는 곳에 새로운 본이 쭉 형성이 된다면, 다시 말하면 그 주변에,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새로운 본이 달라붙고, 올드본은 그냥 가만히 임플란트를 잡고 있고, 그럼 이 스테빌리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떨어지진 않죠. 그냥 가만히 있거나 또 증가된다는 것이죠. 여기 토탈 스테빌리티가 이렇게 약간 증가되는 거죠. 그럼 내가 40뉴턴 얻으면 이 임플란트는 무조건 아무 때나 로딩할 수 있는 거가 된다는 거죠. 이런 새로운 컨셉을 저희 GAO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일명 닥터 티오리, No Stability Dip by No Old Bone Resorption. 기존에 있는 뼈를 흡수시키지 말자. 근데 리모델링과 조금 다른 얘기예요. 리모델링은 흡수와 그 다음에 형성이 계속되지만,
이게 아니라 흡수는 되지 않고 주변에 뼈만 달라붙는다. 그렇다면 임플란트 스테빌리티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본이 유접선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가 드릴링하면서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이 본에 트라우마를 주는 거죠. 트라우마를 주는 거예요. 어떤 트라우마, 뭐에 의해서? 오버히팅. 우리가 드릴링을 뭐 하면서 막 그냥 뼈를 태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 심으면서 셀프 탭핑 하면서 임플란트가 본이 이 프레셔를 받게 되죠. 이러면서 얘가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것이 네크로틱 되고 새로운 뼈로 대치되는데 굉장한 스트러글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가 어떨 때는 그냥 확 뼈가 녹아버리면 임플란트가 덜컥 빠지게 되는 거고, 어느 정도 또 그냥 스트러글링 하면서 새로운 뼈로 대치되면 사는 것이고, 그래서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 얼마나 수술을 잘했냐에 의해서 이 내려가는 정도가 이렇게 내려가느냐, 갔다 올라오느냐, 아니면 이렇게 가느냐, 올라가느냐, 이게 결정될 것이다. 자, 3분 남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생각을 하는 시간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트라우마를 주지 않는 방법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히팅 하지 말자. 그래서 샤프트를 사용하고 젠틀 드릴링을 하고 쿨 워터를 사용하고 업앤다운 드릴링 모션을 해라. 뭐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특히 이미디엇 얼리 로딩을 하려면 이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 프레셔를 너무 가하게 되면 본은 흡수가 되게 돼요. 그래서 피지올로직 프레셔만 가해라고 하는 건데, 이 피지올로직 프레셔라는 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excessive pressure, destructive pressure를 그냥 감으로라도 안 하려고 노력해라. 뭐 그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인서션 토크를 40뉴턴 주게 되면, 뉴턴 이상 주게 되면 이거는 destructive pressure, excessive pressure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이상 두지 마라. 이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죠. 근데 적당한 프레셔는 오케이. 그 다음에 약한 본은 프레셔를 가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underside drilling and self tapping, 뭐 self compaction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스테빌리티가 6주 동안 유지가 된다면 내가 ISQ 70이었어. 근데 얘가 계속 70이야. 6주까지. 이 임플란트는 100% 성공하는 임플란트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자, 이 본이 리접션, 올드본이 리접션 되는 거를 딜레이 시키거나,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리접션이 되기는 돼. 근데 딜레이가 돼.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또는 아예 리접션이 안 돼. 그리고 새로운 본이 빨리 형성되게 해. 그럼 금상첨화죠. 그랬을 때 우리는 맘 놓고 처음 딱 재보고 문제가 없으니까 오케이 로딩. 그냥 당일날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술. 이거 당장에 2주 후에 아니면 1주 후에 임프레션 뜨고 아니면 오늘 임프레션 뜨고 그 다음에 로딩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나온 것이 anytime 로딩입니다. 내가 원하고 싶을 때, 환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당일날 1주 후에, 2주 후에, 3주 후에, 4주 후에, 5주 후에 아무 때나 로딩을 한다. 이것이 anytime 로딩의 건데요. 뭐 재밌지 않습니까? any 책도 anytime 로딩에서 나온 겁니다. 언제 로딩해야 돼? 이걸 재기 위해서 그것도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애니타임 로딩을 위해서, 즉, 이 스텝 딥을 없애기 위해서 어떠한 드릴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다시 기억을 하면서,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하는 일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